안녕하십니까. 토지를 강의하는 저 박종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소액 토지 투자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 자산경영학과에 토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는 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라든가 이 개발을 갖다가 대학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리치고에서요, 우리 토지 투자자들, 특히 우리 소액 토지 투자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간단한 양력이 있고요. 세종사이버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국가에서 개발하는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국가 개발 사업,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 유치라든가 제가 많이 자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저도 역시 토지 투자자입니다. 저도 소액으로 토지를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성공한 투자자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좀 노하우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부동산도요, 공부한 만큼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공부는요,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요, 대학 입시 제도가 복잡할수록 부잣집 아들이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부동산 제도가 복잡할수록 이 부자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제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제도가 복잡해지면은 이 부자들은요,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공부 시간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 비용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를 또 획득하죠. 그래서 일반인들과의 이제 격차를 항상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이 부동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번다는 게 요즘에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정설입니다. 옛날처럼요, 이렇게 운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우리 세종사이버대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제 학생이요. 연배는 다 40대 후반 이상 되신 분들, 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이버대 입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요,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셔서 다른 가족분들의 생활을 갖다가 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99%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였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요, 이제 스토리 작가를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좀 잘못된 얘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성공담 아무리 읽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요. 떼돈을 버는 거 이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로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정상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 한 30% 정도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 30%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면은요, 투자할 물건도 많고, 특히 토지 같은 거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도요, 이 부동산 투자의 최대 조심할 게 리스크죠. 이 리스크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30%를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부할 때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죠. 퇴계 이황 선생님은 평소에 이 제자들한테요, 부귀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부귀를 경계하라.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면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귀를 경계해라. 이렇게 항상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요, 자기 아들들한테 한 얘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한 유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 다릅니다. 이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노비는 양인과 결혼시켜라. 그러면 그 태어난 자식은 다시 노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관료가 되셨을 때 처음에 이제 관직을 맡았을 때는 아주 가난하셨던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는 노비가 300명이나 됐어요. 그 다음에 흉년에 노비들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돌아가실 때는 약 36만 평이나 되는 농지를 소유했습니다. 재테크에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부귀를 경계하라 하셨지만 막상 자식들한테는 이 재테크 방법을 갖다가 잘 지도하셨던 분이 태기 이황 선생님이셨고요. 요즘에 우리 그 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죠. 토지에 국가가 엄청난 규제를 가하는 게 토지 공개념인데요. 이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주장하셨던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이 정전제라는 게 있어요. 어느 마을에 그 토지를, 농지를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변 토지는 공동 경작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토지는 마을 사람들이 또 공동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 이게 이제 정전제인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요, 자기 아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됐는데요. 자,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사대부 집안의 법도다. 내가 지금은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한양 심리 안에서 지내게 하겠다.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갈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이게 자기 아들한테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그럼 결국 이 편지 내용은 뭡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울 심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인서울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한양 심리, 예전에 한양 우리가 이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해가지고 사대문 안이 이제 그 한양이었죠. 그 심리는 4km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4km면요. 지금 답심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또 4km는요. 홍대역 근처, 홍대역 근처까지고요. 남대문에서 4km면 이제 강남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제 집은 현재 한양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저는 이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가 실천한 사람이네요. 이 정약용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양을 벗어나지 마라. 인서울 유지해라. 이제 위인들은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역시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토지 투자를 하고 싶지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의 그 상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토지 투자도 하고 또 토지 강의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상담 내용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주변에 보면요. 친구가 땅을 사서 몇 배로 벌었다. 팔아서. 난 부럽다. 저도 토지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게 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쉬운 게 그 아파트 투자죠. 아파트는 모든 정보가 다 알려져 있죠. 인터넷 다 나오고,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거의 90% 이상이 다 아파트 전문가입니다. 이 아파트는요,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고, 공부를 하는 게 특별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쉬운 게 아파트고요. 토지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막하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초부터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토지 투자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한 20시간 정도? 한 20시간 정도 시간 내셔서,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한 이틀 정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어느 중국까지는 다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주변에서 땅을 샀는데 속아서 잘못 사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거죠.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가장 사기꾼들이 많은 이 업계가 토지하고 경매입니다. 이 토지 경매 쪽은요, 진짜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흔히 기획부동산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는 것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획부동산이야. 이걸 알아채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기획부동산이 추천하는 땅이 못 쓰는 땅이다.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요, 이제 과일 가게에 가면은요, 잘 익고 맛있는 과일이 있죠. 요거는 과일을 많이 취급해 보신 분들은 곤란해요. 근데 저 같은 이 초보는 잘 못 골라냅니다. 그렇지만요, 저 같은 초보라도요, 썩은 과일은 골라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요, 아주 좋은 땅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썩은 땅 있죠. 절대 못 쓰는 땅. 이 썩은 땅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 토지 부분은요, 이 썩은 땅만 골라내면요, 나머지 땅들은 다 좋은 땅이고요.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땅값이 떨어진 적 없어요. 전국의 1년간 토지 가격 평균 상승률 한 7%. 자, 전국의 1년간 토지 가격 상승률이 7%면요. 썩은 땅들 다 골라내고 나면 나머지 땅들은요, 상승률이 최소 30%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썩은 땅을 골라내는 방법, 요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찾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나머지는 다 좋은 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토지 투자는요, 큰 돈이 필요하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토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토지 투자는 소액으로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은 잘못 알고 있을까요? 토지 투자는 10억, 20억 있어야 된다. 예? 고액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획부동산은요, 쓸모없는 한 10억짜리 땅을 누가 팔아주잖아요. 수수료로 30%, 3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수수료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이요, 한 1,00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1,000만 원짜리 땅 팔아봤자 수수료 300만 원 주고 수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는 다 고액으로만 투자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부동산 매물이 등록되죠. 1,000만 원짜리 땅 등록 안 됩니다. 10억짜리 땅을 등록하든 1,000만 원짜리 땅을 매물로 등록하든 등록비는 똑같이 들거든요. 그러면 누가 1,000만 원짜리 땅을 등록하겠습니까? 그런 땅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소액으로 토지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인터넷을 믿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처럼 현지에 가보시면요, 현지에서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사이트라든가 공매 사이트, 온비드 같은 데 보면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토지는 절대 큰 돈이 필요한 것이다. 아닙니다. 소액 토지 투자가 최고고요. 3억짜리 땅을 갖다 한 군데 산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3,000만 원짜리 땅을 10군데 나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액 토지 투자가 정답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발품만 팔면은요, 얼마든지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 땅은 사서 한 10년은 묵혀야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땅도요, 단기 투자하는 겁니다. 땅은요, 사서 묵히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그날부터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밭을 샀다. 한 200평을 갖다가 한 200평짜리 땅 괜찮은 건 낙찰 받으면 한 3천만 원이면 사거든요.
뭐 3천만 원 주고 한 200평 되는 밭을 좀 낙찰 받았다. 그러면 거기다가요,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분들이 있죠. 체험학습장처럼 만들고 반 친구들도 좀 초대하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아무개 밭 해가지고 홍길동이 밭 해가지고 아드님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팻말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다가 앞에 이제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뚫리게 되면 가격이 한 서너 배 오르거든요. 그때 이제 팔까 말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땅은 소액으로 사서 또 낙찰 받거나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쓸 만큼 다 써요. 왜? 건물은요, 감가상각이 되죠. 건물은 낡지만 땅은 낡지 않습니다. 쓰다가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나는 이 가격이면 팔겠다. 이거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땅은 사서 한 10년은 묵혀야 된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기획부동산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 10년을 묵히라 그럴까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이 안 올랐어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훈방 처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은 절대 묵히는 게 아니다. 또 수익도 내고 땅 빌려주기도 했죠. 임대료도 받고 창고 부지로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고 쓰다가 적당한 시기에 또 매각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 생각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전국에 개발될 땅은 이미 다 개발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값이 오를 땅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요, 보통 이제 이 부동산 쪽에서는요, 국민 1인당 개발된 토지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개발된 토지 면적. 우리나라가 100이다 그러면 일본은 200이에요. 영국은 3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일본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0년간 계속 땅 파고 건물 지어야 됩니다. 영국 따라가려면요, 한 45년 걸릴 거예요. 그럼 영국은 지금 뭐 하는가? 개발 다 끝나지 않았냐? 다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끊임없이 계속 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개발이 다 끝나는 것은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개발될 토지들은 아직 너무 많고요. 예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입니다. 우연히 아주 오래된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1967년도인가요?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고 하면 사회면 타이틀 제목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타이틀 제목 60년대 신문. 80년대 신문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부동산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개발된 토지 면적 개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요, 짤막하게라도 좀 상담받고 싶다.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갖다 개별적으로 다 만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여러분이 카페에 가입하시고 우리 리치고 수강생이라고 쓰시고 등업 신청하시면은요, 제가 한 200~300자 정도는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토지 투자를 하고 싶지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의 이 상담 내용이 이런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되신다 그러면요, 제 강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